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관이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설계라든지 그러니까 해나가고 있는 설계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비록 만들어진 작품이라든지 모델링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본질적인 부분이 조금 딱 드러나는 것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이걸 되게 거창한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는데, 저는 부풀리지 않고 그 딱 본질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축을 통해서 약간 뭐 햇빛이랑 바람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사람들과 가깝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건축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대표적으로 라카통 바살이라는 건축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프로젝트들 보면은 이제 중정이라든지 외부와의 어떤 넓은 발코니라든지 이런 외부 공간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저도 지금까지 학부에서 프로젝트들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런 어떤 외부 공간과의 연계,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외부와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축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It must be detail, because we can see the building is so big, but they are all composed by the technical detail, and that's the things that I always work on, because it's basically if you're looking for focusing on most biggest or most smallest, then when it comes together, it becomes architecture itself.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감 기한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디테일을 잘 만들고 멋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도 마감 기한을 못 지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감 기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약간 건축이 아니더라도 뭐 의류 디자인이나 가구 디자인 이런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건축을 뭐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친구분 중에서 건축학과를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본인이 디자인한 그런 공간에 레스토랑을 차리신 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갔다 오니까 뭔가 나도 나중에 이런 공간을 내가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뭔가 결정적으로 건축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When I looking at the people in a documentary when I was young, when they're making a skyscraper, I think that's the most biggest things, let's say, mark for human that they can create for themselves on this planet for showing their existing.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건축을 너무 하고 싶어 했었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보다 막 도면 그려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렸었던 도면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축 아니면은 다른 거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계기라는 건 없고 항상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교환 학생 중에 가장 건축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순간을 꼽자면은, 제가 사실 비정형 건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제 프랭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 나는 비정형 건축을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구겐하임 미술관이 너무 멋있고 그 안에서 또 너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 마을 하나를 살릴 정도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던 건축물인데 이 정도는 돼야 또는 또 동시에 건축이 이 정도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건축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존중을 하기도 하고 이런 재미있는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거를 깨닫기도 하고 하면서 건축에 더 빠져들게 된 순간 저는 원래 설계를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축에서 멋지다라고 얘기하는 건물들을 보면은 되게 모더니스틱한 건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더 재미 추구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건축 역사 수업을 들으면서 진짜 과거의 어떤 르네상스 건물들이나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 건물들이 막 연결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서로를 참조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부터 건축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5년 동안 다니면서 점점 약간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건축 주변의 관심사를 점점 넓혀 나가고 또 스스로가 이제 인식하는 뭔가 뭐 도시라든지 건축의 범주가 점점 약간 넓어지는 것, 그런 걸 이제 스스로 경험하면서 내가 조금 건축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렇게 스며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든 적이 있습니다. Last time I came to Korea, I just take a look at the DDP. That's the moment that me feel be impressed by architects. I think most architecture students was being impressed at the beginning by, of course, Zaha Hadid because it's crazy shape. So by that time, I think design, or let's say architectural design, is more like expression of yourselves. So that's the moment that make me feel love in this major. 저는 일단 설계실에서 작업을 주로 하는데 떠오르지 않으면은 설계실에 있는 다른 친구들 자리로 가요. 가서 수다를 좀 떨다가 이제 그 친구들에게 제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비록 제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그 친구들이 툭툭 내던지는 그런 의견들이 저에게는 조금 리프레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 생각보다 얻는 영감들이라든지 아이디어들이 꽤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은 설계실에서 벗어나서 카페로 갑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조금 전환이 되고 좋더라고요. 저는 주로 산책을 합니다. 걷다 보면은 생각이 많이 떠올라가지고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부작용이 뭐냐? 다시 하려고 앉으면 그 아이디어가 사라진다. 근데 그래도 그 아이디어 중에 한 2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날 때 일단 한번 걸으러 가는 편이에요. 일단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도 만약에 하던 게 있다면 일단 그걸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디어는 잘 발전시키면은 좋은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그걸 그만두고 아예 무언가를 새롭게 찾아 나가고자 엎어버리면은 뭐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하는 걸 계속 하면서 어떤 방법도 있을까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설계랑 비슷한 수업이긴 한데 지난 4학년 2학기 때 인테리어 계획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설계처럼 설계처럼은 아니지만 팀플로 진행을 해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였는데 보통 설계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건물을 디자인하는 거였는데 그건 정해진 건물 안에서 실내를 디자인하는 경험이 새로웠고 또 그때 친구들과 팀플하면서 많이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원래 전시나 미술에도 관심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께서 현대미술을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전시나 이런 것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양도 많고 수업도 3시간 붙여서 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또 같이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들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그 건축사 관련 수업들을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요. 그 근대 건축사라든지 현대 건축사라든지 동양 건축사 이런 것도 다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뭐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과목들 들으면서 약간 뭐 지금의 건축이 있기까지 이제 앞선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 건축을 조금씩 이제 발전시켜 왔는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을 이해하는 것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근데 제가 그냥 프로젝트 하면서 했던 생각들이 사실은 이미 이전에 다 어떤 식으로든지 존재했던 생각들이니까 그런 것들의 변천 과정을 조금이나마 이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좀 그런 수업들이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매번 마감할 때, 중크 마감, 기크 마감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저는 막 미리미리 하기보다는 항상 마감 때 막 몰아쳐서 하는 타입이라 그때 잠도 못 자고 이제 마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항상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장 힘들었던 학기라고 하면은 3학년 1학기 때 그 산티아고 교수님 학기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복학생 선배들과 함께 듣는 수업이기도 했고, 그 전에 다른 교수님들이 했던 방식이 아니라 막 다 같이 서로의 작품을 보고 다 같이 평가하고 다 같이 뭐 점수 매기고 이런 시스템의 수업이었어서 처음에 그게 적응하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경쟁하는 거를 좀 힘들어해서 그런 수업 시스템이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돌아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Yeah. Oh, of course. And I have to mention one of my best friends, Léonard Villemé. We have a lot of fun time together and lots of interesting time with each other. We did some kind of project. Although it's of course it's not our best because we play a lot, but that's we spend most of memory with each other. 그럼 이번 중간 크리틱 때 이게 설계실은 아니지만 세미나실을 동기들이랑 다 같이 빌려가지고 그때 뭐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그리고 같이 야구도 틀어놓으면서 같이 마감을 했던 게 마감 직전 날이었지만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엑살루다가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가지고 사람들이랑 갔었던 답사, 뭐 사유원, 뮤지엄산 뭐 등등이 많은데 그게 인상이 좀 깊게 남았고, 그리고 제가 3학년 2학기 때 산티아고 교수님 반 설계를 들었었는데 그때 진짜 한 학기 내내 해 뜰 때 집에 갔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설계반 사람들끼리 다 같이 그냥 새벽까지, 모두 다 같이 새벽까지 계속 설계하고 같이 밥 먹고 이랬었던 순간이 되게 많았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설계실 밖에 이제 뭐 동기들이라든지 그런 추억을 떠올려 보면은 최근에는 제가 상해에서 자랐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상해 여행 갔었던 거, 그런 게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대학 입학 이후 21살, 저는 2학년 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집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설계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나의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말소리는 들리는데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눈치가 보여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21살의 이정인에게 누가 뭐 물어보면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해라. 저 사람이 네가 하는 말을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이게 나야 하면서 보여줘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2학년 때 가장 설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할 때였는데 또 이제 코로나기도 해서 교류도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힘들고 그랬어서 그때 나야로 돌아간다면 기숙사 방에서 좀 나와서 좀 더 세상을 둘러보고 너무 안에서 끙끙 앓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도 괜찮다 이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이 학교라는 데가 좀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들이 그런 면으로 좀 그런 비판을 좀 하고 그 교수님 말 안 듣고 좀 알아서 고집도 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실. 그래서 좀 따지고 학교라는 장소가 건축이 무엇인지 진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쨌든 설계를 하던 뭐 다른 데 취직하던 그렇게 좀 세계를 보는 눈 그리고 비판적 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좀 하이퍼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좀 심하니까 회사 나가서 많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그 자기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그 해피 엔드 오브 월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졸업 작업을 할 때 학생들이 건축가로서 사회적인 책임감 그리고 뭐 친환경에 대한 그 우리 21세기의 그 기후 변화 그 여러 가지의 그 이콜로지스트한 그 친환경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I would like to call it some kind of monster that you like to dance with, because it's of course it's a monster, but you will be like to dance with it. 제 졸업 전시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릴렉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명상원이다 보니까 그런 휴식이나 릴렉스, 이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공간을 디자인할 때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추구하는 게 그런 쪽의 방향성이어서 이런 주제를 고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릴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유라고 말하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고른 이제 사이트가 이제 마산에 있는 구도심에 위치한 그 롯데 백화점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폐점에서 거기를 어떻게 좀 다룰까 이런 주제인데 거기가 처음에는 백화점 자체만 좀 놓고 생각했었는데 그 바로 앞에 이제 해안가라서 해안가 매립도 이제 몇십 년 전부터 많이 있어 왔던 지역이고 그리고 마산 도시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곳곳에 이제 매립이랑 난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치유라고. 제 졸업 설계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도 건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계가 어떤 건물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되게 넓은 범위에 흩뿌려져 있는 작은 시설들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해왔던 거랑은 많이 달라서 감이 안 잡히고 이것도 건축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때도 있는데 뭔가 그럴 때일수록 생각을 다시 해보면 재료를 생각하는 것도 건축이고 뭐 전체적인 도시 구조를 생각하는 것도 건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건축이다로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계라는 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건축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 프로덕션과 이제 프로젝트 디벨롭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방법도 배우고,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나 혼자서 일궈내고 관리를 해 나가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혼자 그렇게 매니지먼트를 하고 어쩔 때는 디벨로퍼의 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내가 적재적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약간 졸업 설계가 어쨌든 학부생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계다 보니까 엄청 욕심을 갖고 엄청 힘을 주면서 하는데, 저는 그동안 설계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원 없이 다 해봐서 그랬었던 경험 덕분에 조금 더 부담 없이 지금 졸업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요. 뭔가 방향성은 지금하고 좀 다르게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 자성이라고 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고는 좀 다르게 뭐 관광이라던가 아니면 교통이라던가를 한번 조망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I will do exactly the same things because I'm doing exactly what I want now. Jobs that give me enough freedom and I can do with my expertise in terms of structures, I can do exactly the same things. 작게는 이제 뭐 진로 선택에 있어서 건축이랑 관련된 쪽으로 이제 선택하게 된 것도 뭐 미래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것 말고도 약간 그냥 그 도시 걸어 다닐 때 약간 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주변의 건축물들이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지금 인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건축을 학과 들어오기 이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그냥 이 사회의 한 명의 그냥 건축과 도시에 관심 있는 한 명으로서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주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원래는 되게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되게 말 잘 듣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기보다는 나중에 뭐 건축물이 되었든 글이 되었든 뭐 그림이 되었든 내 거라고 할 만한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될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어떤 저의 예측이 있어서 그게 미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If you're a professional, then we are good in every steps. Let's say like that. So no matter in terms of any kind of software, no matter in terms of let's say in different kind of field, if we have enough expertise, we can make a nice project together. 미래의 저는 제가 웃길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웃음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디 있어도 웃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미래에 그냥 지금처럼 같이 놀고 싶어요. 같이 그런 사람들이랑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공모전을 그 4학년 2학기 때 처음 해보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공모전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공모전 했던 게 너무 재밌기도 했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학년 때 공모전을 좀 더 많이 나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새는 걸 덜 했을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은 거는 이론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도 좀 역사 쪽을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데 저학년 때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관련된 건축물도 더 많이 가봤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저학년 때부터 너무 학과 생활만 해왔었어가지고 뭐 연합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생활을 거의 안 해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설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놀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돌아간다면 동아리 생활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이제 마지막 학년이고 또 졸업 전시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약간 자기가 재밌어 하는 부분 계속 흥미 느끼면서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아프지 않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의 결과물에 그 과정에 다들 만족할 수 있는 설계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파이팅! 같이 졸업 전시를 하게 되어서 모두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설계실에서 서로 좋은 역량 주고받으면서 동기부여할 수 있던 것 같고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어쨌든 우리 반 애들은 한테는 어쨌든 이번 1학기를 지금 거의 시간 많이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고 진짜 이번에 많이 놀랐어요.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찾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5학년들 학생한테는 일단 1학기 남았으니까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수고 좀 더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건축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떤 언니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숟가락이 없었어요.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옆에 이제 철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배가 그 철자를 가지고 와서 대충 닦고 3cm만 퍼갈게 하면서 그대로 철자로 아이스크림 퍼먹었던. 태권도부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사람 만나고 하나, 둘, 셋. 설계실에 있는 망가진 의자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그때 저한테 그 의자에 앉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감을 받는 방법은 할머니를 모셔오면 영감님도 따라온다.